육류의 부패 과정에서 pH가 약간 저하되었다가 다시 상승하는 데 관계하는 것은 1번 암모니아, 2번 비타민, 3번 글리코겐, 4번 지방. 육류가 부패하면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염기성 물질인 암모니아가 생성되어 pH가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사후 초기에는 글리코겐이 젖산으로 변해 pH가 낮아지지만 부패가 진행됨에 따라 암모니아의 영향으로 pH가 점차 높아집니다. 히스타민 함량이 많아 가장 알레르기성 식중독을 일으키기 쉬운 어육은 1번 넙치, 2번 대구, 3번 가다랑어, 4번 도미. 가다랑어와 같은 붉은살 생선은 히스티딘 함량이 높아 부패 과정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히스타민이 생성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종은 보관 상태가 불량할 경우 알레르기성 식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매우 큽니다. 빵을 비롯한 밀가루 제품에서 밀가루를 부풀게 하여 적당한 형태를 갖추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은 1번 팽창제, 2번 유화제, 3번 피막제, 4번 산화방지제. 팽창제는 가스를 발생시켜 반죽을 부풀리고 빵의 내부 구조를 형성하여 부드러운 식감과 적당한 형태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황색 포도상구균에 의한 독소형 식중독과 관계되는 독소는 1번 장독소, 2번 간독소, 3번 혈독소, 4번 암독소. 황색 포도상구균은 증식 과정에서 내열성이 강한 장독소, 엔테로톡신을 생성하여 섭취 시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식중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독소는 장독소입니다.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가 아닌 것은 1번 아플라톡신, 2번 시트리닌, 3번 엔테로톡신, 4번 파툴린. 엔테로톡신은 황색 포도상구균과 같은 세균이 생성하는 독소로 곰팡이가 생성하는 마이코톡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기인 아플라톡신, 시트리닌, 파툴린은 모두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대표적인 곰팡이 독소입니다. 열경화성 합성수지제 용기의 용출 시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유독 물질은 1번 메탄올, 2번 아질산염, 3번 포르말데히드, 4번 연단. 열경화성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원료인 요소나 멜라민 수지는 열분해 시 인체에 유해한 포르말데히드가 용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됩니다. 동물성 식품에서 유래하는 식중독 유발 유독 성분은 1번 아마니타톡신, 2번 솔라닌, 3번 베네루핀, 4번 시큐톡신. 베네루핀은 모시조개나 바지락과 같은 이메페류의 중장에서 발견되는 자연독으로 섭취 시 간장장애를 일으키는 동물성 식중독 원인 물질입니다. 아마니타톡신과 솔라닌, 시큐톡신은 각각 버섯, 감자, 동미나리에서 유래하는 식물성 독소입니다. 사용 목적별 식품 첨가물의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착색료, 철클로로필린 나트륨, 2번 소포제, 초산비닐수지, 3번 표백제, 메타중화황산칼륨, 4번 감미료, 사카린 나트륨. 초산비닐수지는 식품의 형태를 고정하거나 피막을 형성하는 건기초제나 피막제이며 소포제는 거품을 제거하는 규소수지 등이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식품 취급자가 손을 씻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살균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역성 비누액에 일반 비누액을 섞어 사용한다. 2번 팔에서 손으로 씻어 내려온다. 3번 손을 씻은 후 비눗물을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는다. 4번 역성 비누원액을 몇 방울 손에 받아 30초 이상 문지르고 흐르는 물로 씻는다. 역성 비누는 양이온 계면활성제인 반면 일반 비누는 음이온 계면활성제로 두 성분을 섞으면 서로 중화되어 살균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므로 절대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시, 동공확대, 언어장애 등 특유의 신경마비 증상을 나타내며 비교적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식중독 원인균은 1번 황색 포도상구균, 2번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뇽균, 3번 병원성 대장균, 4번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뇽균은 신경독소를 생성하여 사시, 동공확대, 언어장애 등 심각한 신경마비 증상을 유발하며 매우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의해 표시해야 하는 대상 성분이 아닌 것은 1번 나트륨, 2번 지방, 3번 열량, 4번 칼슘.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라 영양성분 의무 표시 대상에는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열량이 포함되지만 칼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칼슘은 영양성분 표시 대상이 아닌 자율 표시 항목입니다.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은 1번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2번 포장에 표시된 내용량에 비하여 중량이 부족한 식품. 3번 영업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식품. 4번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식품위생법상 위에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중량 부족은 관련 행정조치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판매 자체가 전면 금지되는 오염된 식품 등과는 구분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법적 허가를 받지 않아 판매가 엄격히 금지되는 식품들입니다. 식품공정상 표준온도라 함은 인가? 1번 5, 2번 10, 3번 15, 4번 20. 식품공정에서 정의하는 표준온도는 실온 상태인 20를 의미하며 이는 시험검사 및 측정의 기준이 되는 온도입니다. 다음 영업의 종류 중 식품 접객업이 아닌 것은 1번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 가공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2번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3번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위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4번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해당 영업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이 아닌 식품제조 가공업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식품접객업은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등으로 분류됩니다. 식품위생법상 조리사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반납하여야 할 기간은 1번 지체 없이, 2번 5일, 3번 7일, 4번 15일.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리사가 면허를 취소당한 경우에는 해당 면허증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필수 아미노산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1번 트립토판, 메티오닌, 2번 트립토판, 글리신, 3번 라이신, 글루타민산, 4번 루신, 알라닌.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물로 섭취해야 하며 보기 중 트립토판과 메티오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보기에 글리신, 글루타민산, 알라닌은 체내에서 합성이 가능한 비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과실 주스에 설탕을 섞은 농축액 음료수는 1번 탄산음료, 2번 스쿼시, 3번 시럽, 4번 젤리. 스쿼시는 과일 주스에 설탕이나 시럽을 섞어 농축한 형태의 음료를 의미합니다. 물이나 탄산수에 타서 마시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신선한 생육의 환원형 미오글로빈이 공기와 접촉하면 분자상의 산소와 결합하여 옥시미오글로빈으로 되는데 이때의 색은 1번 어두운 적자색, 2번 선명한 적색, 3번 어두운 회갈색, 4번 선명한 분홍색. 환원형 미오글로빈은 산소와 결합하여 옥시미오글로빈이 되며 이 과정에서 고기 표면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선명한 적색을 띠게 됩니다. 다음 물질 중 동물성 색소는 1번 클로로필, 2번 플라보노이드, 3번 헤모글로빈, 4번 안토잔틴. 헤모글로빈은 혈액 속에 존재하는 동물성 혈색소이며 나머지 보기는 모두 식물에 존재하는 색소입니다. 천연 산화방지제가 아닌 것은 1번 아스코르브산, 2번 안식향산, 3번 토코페롤, 4번 BHT. 안식향산은 식품의 부패를 막는 보존료, 방부제, 이지 산화를 방지하는 산화방지제가 아닙니다. 반면 아스코르브산, 토코페롤, BHT는 식품의 산패를 막는 산화방지제에 해당합니다.
감자는 껍질을 벗겨두면 색이 변화되는데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은 1번. 물에 담근다. 2번. 냉장고에 보관한다. 3번. 냉동시킨다. 4번. 공기 중에 방치한다. 감자는 껍질을 벗기면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이 산소와 반응해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를 물에 담가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면 산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기 내용에 안에 알맞은 용어가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1번 화화화, 2번 화화화, 3번 화화화, 4번 화화화. 해당 문제에서 요구하는 용어의 흐름은 화가 순차적으로 반복되는 형태이므로 1번이 올바른 정답입니다. 각 단계별 변화 과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용어의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콩 단백질의 주요 성분인 글리시닌은 글로불린에 속한다. 2번. 아미노산의 조성은 메티오닌, 시스테인이 많고 라이신, 트립토판이 적다. 3번. 날콩에는 트립신 저해제가 함유되어 생식할 경우 단백질 효율을 저하시킨다. 4번. 두유에 염화마그네슘이나 탄산칼슘을 첨가하여 단백질을 응고시킨 것이 두부이다. 대두는 황합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과 시스테인이 부족하고 곡류에 적은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이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메티오닌과 시스테인이 많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적자색 양배추를 채 썰어 물에 장시간 담가두었더니 탈색되었다. 이 현상의 원인이 되는 색소와 그 성질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번. 안토시아닌계 색소 수용성, 2번. 플라보노이드계 색소 지용성, 3번. 햄계 색소 수용성, 4번. 클로로필계 색소 지용성. 적자색 양배추의 색소인 안토시아닌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장시간 물에 담가두면 색소가 물로 빠져나와 탈색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영양소는 1번. 요오드, 2번. 철, 3번. 마그네슘, 4번. 셀레늄.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구성 성분으로 신체의 에너지 대사와 성장 발달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무기질입니다. 전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아밀로오즈와 아밀로펙틴의 비율이 2대8이다. 2번. 식혜, 엿은 전분의 효소작용을 이용한 식품이다. 3번. 동물성 탄수화물로 열량을 공급한다. 4번. 가열하면 팽윤되어 점성을 갖는다. 전분은 식물체의 에너지 저장 물질인 식물성 탄수화물이며 동물성 탄수화물은 글리코겐이므로 정답이 3번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전분의 일반적인 특성과 이용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박력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마카로니 제조에 쓰인다. 2번. 우동 제조에 쓰인다. 3번. 단백질 함량이 9% 이하이다. 4번. 글루텐의 탄력성과 점성이 강하다. 박력분은 단백질 함량이 9% 이하로 낮아 글루텐 형성이 적으며 주로 케이크나 과자처럼 부드러운 식감이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반면 마카로니나 우동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강력분이나 중력분을 사용합니다. 돼지의 지방 조직을 가공하여 만든 것은 1번. 헤드치즈, 2번. 라드, 3번. 젤라틴, 4번. 쇼트닝. 라드는 돼지의 지방 조직을 가열하여 녹여낸 유지를 말하며 주로 요리용 기름이나 제과 제빵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달걀을 삶은 직후 찬물에 넣어 식히면 노른자 주위의 암록색의 황화철이 적게 생기는데 그 이유는 1번. 찬물이 스며들어가 황을 희석시키기 때문. 2번. 황화수소가 난각을 통하여 외부로 발산되기 때문. 3번. 찬물이 스며들어가 철분을 희석하기 때문. 4번. 외부의 기압이 낮아 황과 철분이 외부로 빠져나오기 때문. 달걀을 삶을 때 생성된 황화수소는 뜨거운 상태에서 기체로 존재하는데 이때 찬물에 담그면 기압차에 의해 기체가 난각, 달걀 껍데기, 위 미세한 구멍을 통해 외부로 빠르게 빠져나가 황화철 형성을 억제합니다. 고등어 100g당 단백질량이 20g, 지방량이 14g이라 할 때 고등어 150g 위 단백질량과 지방량의 합은 1번 34g, 2번 51g, 3번 54g, 4번 68g. 고등어 100g당 단백질과 지방의 합은 34g이므로
150g일 때는 34g에 1.5를 곱하여 51g이 됩니다. 급식시설 종류별 단체급식의 목적으로 틀린 것은 1번 학교급식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 2번 군대급식 체력 및 건강 증진으로 체력 단련 유도 3번 사회복지시설 작업 능률을 높이고 효과적인 생산성의 향상 4번 병원급식 환자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급식하여 질병치료나 증상회복을 촉진 작업 능률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급식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산업체 급식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주된 목적은 수혜자에게 영양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여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전자레인지의 주된 조리 원리는 1번 복사, 2번 전도, 3번 대류, 4번 초단파. 전자레인지는 마그네트론에서 발생시킨 초단파, 마이크로파, 가 식품 내 물 분자를 진동시켜 그 마찰열로 음식을 익히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달걀의 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농우제 크로켓, 2번 결합제 만두속, 3번 팽창제 커스터드, 4번 유화제 푸딩. 달걀의 단백질은 가열 시 응고되는 성질이 있어 재료들을 서로 붙여주는 결합제 역할을 하며 이는 만두소나 햄버거 패티를 빚을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나머지 보기인 농우제는 커스터드, 팽창제는 스펀지 케이크, 유화제는 마요네즈에 각각 해당합니다. 달걀 삶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달걀을 완숙하려면 98에서 100위 온도에서 12분 정도 삶아야 한다. 2번 삶은 달걀을 냉수에 즉시 담그면 부피가 수축하여 난각과의 공간이 생기므로 껍질이 잘 벗겨진다. 3번 달걀을 오래 삶으면 난황 주위에 생기는 황화수소는 녹색이며 이로 인해 녹변이 된다. 4번 달걀은 70 이상의 온도에서 난황과 난백이 모두 응고한다. 달걀을 오래 삶을 때 난황의 철분과 난백의 황화수소가 결합하여 생기는 물질은 황화제이철이며 이로 인해 난황 표면이 녹색으로 변하는 녹변 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황화수소 자체가 녹색인 것이 아니라 화학 반응의 결과로 녹색 물질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식품조리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식품이 지니고 있는 영양소 손실을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 2번 각 식품의 성분이 잘 조화되어 풍미를 돋구게 하기 위해 3번 외관상으로 식욕을 자극하기 위해 4번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식품조리는 맛과 영양, 위생을 고려하여 섭취를 돕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질병의 예방과 치료는 조리가 아닌 의학적 관점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식품 구입 시의 감별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육류가공품인 소시지의 색은 다몽색이며 탄력성이 없는 것 2번 밀가루는 잘 건조되고 덩어리가 없으며 냄새가 없는 것 3번 감자는 굵고 상처가 없으며 발화되지 않은 것 4번 생선은 탄력이 있고 아가미는 선홍색이며 눈알이 맑은 것 육류가공품인 소시지는 신선할수록 적당한 탄력이 있어야 하므로 탄력이 없는 것은 품질이 좋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시지는 다몽색을 띠면서도 조직에 탄력이 있는 것이 올바른 선택 기준입니다. 감자 150g을 고구마로 대체하려면 고구마 약 몇 지이 있어야 하는가? 단, 당질 함량은 100g 당 감자 15g, 고구마 32g, 1번 21g, 2번 44g, 3번 66g, 4번 70g. 감자의 총 당질량 150g 곱하기 0.15는 22.5g, 의 고구마의 당질 함량 32%로 나누어 계산하면 약 70g이 필요합니다. 과일이 성숙함에 따라 일어나는 성분 변화가 아닌 것은 1번 과육은 점차로 연해진다. 2번 엽록소가 분해되면서 푸른색은 옅어진다. 3번 비타민C와 카로틴 함량이 증가한다. 4번 탄닌은 증가한다. 과일이 성숙하면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은 수용성에서 불용성으로 변화하거나 감소하여 사라지므로 탄닌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과일이 익을수록 탄닌 함량은 줄어들어 떫은 맛이 점차 없어집니다. 마요네즈가 분리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기름의 양이 많았을 때 2번 기름을 첨가하고 천천히 저어주었을 때 3번 기름의 온도가 너무 낮을 때 4번 신선한 마요네즈를 조금 첨가했을 때
신선한 마요네즈는 이미 안정된 유화 상태이므로 이를 소량 첨가하는 것은 오히려 유화를 돕는 역할을 하여 분리를 방지합니다. 반면 기름의 양이 과다하거나 섞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온도가 낮으면 유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분리 현상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젤라틴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1번 양갱, 2번 아이스크림, 3번 마시멜로우, 4번 족편. 양갱은 한천, 우뭇가사리, 을주 응고제로 사용하며 젤라틴을 사용하는 다른 보기들과 달리 동물성 단백질인 젤라틴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맛있게 지어진 밥은 쌀 무게의 약 몇 배 정도의 물을 흡수하는가? 1번 1.2에서 1.4배, 2번 2.2에서 2.4배, 3번 3.2에서 4.4배, 4번 4.2에서 5.4배. 쌀은 조리 과정에서 자신의 무게보다 약 1.2에서 1.4배 정도의 수분을 흡수하며 이 과정에서 전분이 호화되어 밥알이 부드럽고 맛있게 익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선의 맛이 좋아지는 시기는 1번 산란기 몇 개월 전, 2번 산란기 때, 3번 산란기 직후, 4번 산란기 몇 개월 후. 생선은 산란을 위해 알과 이리의 영양분을 집중적으로 축적하기 때문에 산란기 몇 개월 전이 살이 통통하게 올라 맛이 가장 좋습니다. 반면 산란기가 되면 체내 영양분이 알로 빠져나가 살이 맛과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 식품 중 직접 가열하는 급속해동법이 많이 이용되는 것은 1번 생선, 2번 소고기, 3번 냉동피자, 4번 닭고기. 냉동피자는 조리 과정에서 오븐이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직접 가열을 통해 해동과 조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나머지 육류들은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냉장 해동이나 흐르는 물을 이용한 간접적인 해동법이 주로 권장됩니다. 다음 보기에 안에 알맞은 말은 1번 단단해진다, 2번 부드러워진다, 3번 구멍이 많이 생긴다, 4번 색깔이 하얗게 된다. 물질이나 조직이 외부 요인에 의해 본래의 단단함을 잃고 유연한 성질을 띠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맥상 조직이나 재료가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할 때는 부드러워진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합니다. 식미에 긴장감을 주고 식욕을 증진시키며 살균작용을 돕는 매운맛 성분의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마늘 알리신, 2번 생강 진저롤, 3번 산초 호박산, 4번 고추 캡사이신. 산초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산시올이며 호박산은 조개류 등에 들어있는 조미료 성분으로 감칠맛을 내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매운맛 성분과 연결이 잘못된 것은 산초와 호박산입니다. 닭튀김을 하였을 때 살코기 색이 분홍색을 나타내는 것은 1번 변질된 닭임으로 먹지 못한다, 2번 병에 걸린 닭임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 3번 근육 성분의 화학적 반응이므로 먹어도 된다, 4번 닭의 크기가 클수록 분홍색 변화가 심하다. 닭고기 속 미오글로빈이 조리 과정에서 열에 반응하여 분홍빛을 띠는 현상은 지극히 정상적인 화학적 반응이므로 안심하고 섭취해도 됩니다. 이는 덜 익은 것이 아니라 단백질 성분이 가열 중 일시적으로 변색된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이 피클 제조 시 오이의 녹색이 녹갈색으로 변하는 이유는 1번 클로로필리드가 생겨서, 2번 클로로필린이 생겨서, 3번 페오피틴이 생겨서, 4번 잔토필이 생겨서. 오이 속 클로로필, 엽록소, 이 산성 조건에서 수소 이온과 반응하면 마그네슘이 빠져나가 갈색을 띠는 페오피틴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표준 조리 레시피를 만들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메뉴명, 2번 조리 시간, 3번 일일 단가, 4번 조리 방법. 표준 조리 레시피는 일관된 맛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조리 지침서이므로 변동 가능성이 크고 원가 관리 차원에서 별도로 작성되는 일일 단가는 포함 항목이 아닙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경비는 1번 지급운임, 2번 감가상각비, 3번 복리후생비, 4번 수당.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가치 감소를 매달 일정하게 비용으로 처리하는 항목이므로 영업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합니다. 반면 운임, 복리후생비, 수당 등은 업무량이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변동비 성격이 강합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총원가를 산출하면 얼마인가? 1번 42만 5천원, 2번 43만 500원, 3번 43만 5천원, 4번 44만 500원. 총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우비, 제조간접비를 모두 더한 값으로 주어진 항목들의 합계를 계산하면 44만 500원이 산출됩니다. 감염병과 주요한 감염 경로의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공기 감염 폴리오, 2번 직접 접촉 감염 성병, 3번 비말 감염 홍역, 4번 절지동물 매개 황열. 폴리오는 주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통한 경구 감염으로 전파되므로 공기 감염으로 분류하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홍역의 경우 비말 감염뿐만 아니라 공기 중으로도 전파될 수 있어 보기에 따라 혼동될 수 있으나 폴리오가 공기 감염이라는 설명은 명백히 잘못된 연결입니다. 인공능동 면역에 의하여 면역력이 강하게 형성되는 감염병은 1번 이질, 2번 말라리아, 3번 폴리오, 4번 폐렴. 폴리오는 백신을 투여하여 인체 스스로 항체를 생성하게 하는 인공능동 면역을 통해 매우 강력한 면역력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감염병입니다. 반면 보기에 다른 질환들은 백신으로 인한 면역 효과가 폴리오만큼 강력하게 지속되지 않거나 예방접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수 처리 방법 중에서 처리의 부산물로 메탄가스 발생이 많은 것은 1번 활성온이법, 2번 살수여상법, 3번 현기성 처리법, 4번 산화지법. 현기성 처리법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다량의 메탄가스가 부산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생물의 발효작용을 이용하는 현기성 소화 방식이 정답입니다. 곤충을 매개로 간접 전파되는 감염병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제귀열, 2번 말라리아, 3번 인플루엔자, 4번 쯔쯔가무시병. 인플루엔자는 주로 비말 감염이나 직접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호흡기 질환이며 제귀열, 말라리아, 쯔쯔가무시병은 진드기나 모기 같은 곤충을 매개로 전파되는 감염병입니다. DPT 예방접종과 관계없는 감염병은 1번 패스트, 2번 디프테리아, 3번 백일해, 4번 파상풍. DPT 예방접종은 디프테리아, D, 백일해, P, 파상풍, T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패스트는 이와 무관한 별개의 질환입니다. 미생물에 대한 살균력이 가장 큰 것은 1번 적외선, 2번 가시광선, 3번 자외선, 4번 라디오파. 자외선은 파장이 짧아 미생물의 DNA를 직접 파괴함으로써 강력한 살균작용을 합니다. 반면 적외선과 가시광선, 라디오파는 에너지가 낮아 미생물을 살균하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군집독의 가장 큰 원인은 1번 실내 공기의 이화학적 조성이 변화 때문이다. 2번 실내의 생물학적 변화 때문이다. 3번 실내 공기 중 산소의 부족 때문이다. 4번 실내 기온이 증가하여 너무 덥기 때문이다. 군집독은 다수의 사람이 밀폐된 실내에 모여 있을 때 발생하는 공기의 물리적 화학적 조성 변화가 주된 원인입니다. 이는 산소 부족이나 온도 상승보다는 주로 채취, 수증기, 이산화탄소 등에 의한 복합적인 공기질 저하로 인해 나타납니다. 영아 사망률을 나타낸 것으로 옮은 것은 1번 1년간 출생수 1000명당 생후 7일 미만의 사망수, 2번 1년간 출생수 1000명당 생후 1개월 미만의 사망수, 3번 1년간 출생수 1000명당 생후 1년 미만의 사망수, 4번 1년간 출생수 1000명당 전체 사망수. 영아 사망률은 한 국가의 보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간 총 출생아 1000명당 생후 1년 미만에 사망한 영아의 수를 의미합니다. 예방접종이 감염병 관리상 갖는 의미는 1번 병원소의 제거, 2번 감염원의 제거, 3번 환경의 관리, 4번 감수성 숙주의 관리. 예방접종은 인체의 항체를 형성시켜 외부 병원체에 대한 면역력을 높임으로써 질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인 감수성 숙주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은 감염병 관리 전략 중 감수성 숙주를 관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생명보험, 2번 국민연금, 3번 고용보험, 4번 건강보험.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되며 생명보험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보험에 해당합니다.